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우리 신경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서 기억나지? 그래서 뉴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맞니? 자, 반드시 공부 복습들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80페이지. 그러면 흥분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흥분입니다. 흥분. 자, 선생님 지금 필기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흥분이라는 녀석은 뭐냐? 자, 먼저 이거부터 보자. 뉴런이 뭐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에? 정보 전달 물질. 에? 신경 세포였었어. 그지? 뉴런은 신경 세포였어. 이 신경 세포 뉴런이 뭐를 받아서 자극을 받아. 뭐 어떤 자극이 있겠어? 뭐 빛, 소리, 온도 등이 있겠지. 맞습니까? 안 되지. 왜 이렇게 산만해 오늘따라? 아니 아니라 이게 뿌렸어요 갑자기. 일단 딴 거 써. 자, 그래서 이 뉴런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에 의해서 뉴런 세포막에 뭐가 전기적 특성이 변합니다. 전기적 특성. 전기적 특성. 그러니까 전기적 특성이라는 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변해. 처음에 뉴런은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전기적 자극을 받으면 뭘로 바뀌었다가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간다.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요 내용을 요 밑에 가면 바로 다시 볼 수 있어. 흥분의 발생에서. 자, 흥분의 발생에 보면 분극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분극이 뭡니까? 극을 뭐 한다? 나눈다. 그러니까 세포 안과 세포 밖에 극이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는 탈분극. 분극에서 뭐 한다? 벗어난다. 세 번째는 재분극.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맞아요.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으로 흥분이 발생을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이 이렇게 있어. 첫 번째, 흥분이 발생하는 과정. 두 번째, 그 발생하는 흥분이 이동하는 과정. 이렇게 배워야 돼. 그런데 자, 보세요. 흥분의 발생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자극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 흥분의 이동을 두 개로 나눠. 전도와 전달로 나눠. 전도와 전달. 전도라는 건 뉴런 안에서의 흥분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도라고 불러.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전달은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걸 전달이라고 불러. 요 차이 잘 기억해야 돼. 전도란 뭐라고? 뉴런 내에서, 하나의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전달은 뉴런에서 뉴런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밑에 그림 뉴런이 있지. 뉴런 그려놨지. 자, 이 뉴런에 내가 자극을 줘. 자극을 주면 이 뉴런에서 양쪽으로 뭐가 일어나? 전도는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자극이 왜 가운데서 일어나? 가운데서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얘가
이 다음 뉴런 요 뒤에 이렇게 보면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는 뉴런 안에서 하나의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전달은 뉴런에서 뉴런으로 일어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요 뉴런에 자 요 부분이 뭐였지? 뉴런 요거를 뭐라 불렀었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무슨 돌기? 축삭 돌기. 이 뉴런 안의 세포는 뭐야? 마이너스. 지금 세포 안쪽이 음전하를 띠고 있고 반대로 세포 바깥쪽이 양전하를 띠고 있어. 그렇지? 맞아요? 자, 세포 안쪽이 음전하를 띠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 적어놨는데 얼른 적으세요. 세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세포 안쪽이 음전하이다. 첫 번째,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무기 염류 중에 나트륨과 칼륨이 이 신경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트륨이 칼륨에 비해서 그 양이 어떻더라? 엄청 많아. 뭐라고? 나트륨의 양이 칼륨의 양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근데 이게 뭐 어쩌라고 이래서 문제가 있어. 이 나트륨이 어디에 세포 안쪽보다 즉 요 세포 안쪽보다 세포 바깥쪽에 많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반면에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칼륨은 세포 안쪽이 세포 바깥쪽보다 어떻더라? 많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나트륨은 밖이 많고 칼륨이 안에 많고 됐습니까? 근데 그게 왜 안에 마이너스가 존재?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거야. 상대적으로 나트륨의 양이 칼륨의 양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떻더라? 많지. 그러니까 이 플러스를 띠는 녀석이 안쪽보다 바깥쪽이 어떻더라? 훨씬 더 많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쪽은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음전하를 띠게 된다. 알겠지? 안에도 칼륨이 많긴 하지만 나트륨의 양에 비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의사님 뭐라고 적어놨어? 항상. 나트륨과 칼륨은 시기와 관련 없이 항상 나트륨은 밖의 농도가 높고 칼륨은 안의 농도가 높습니다. 언제? 항상. 뭐라고? 항상. 이게 중요한 거야. 항상. 됐니? 자, 두 번째. 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보이지? 요 그림. 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 펌프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을 줘서 펌프질을 해야지만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뭐 에어펌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라고 하는 뭐를? ATP가 뭐였지? 에너지 저장하는 거니? 그렇지. 인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 ATP였었지. 맞아요. 그 ATP를 이용을 해서 뭐를? 세포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내보냅니다. 몇 개씩? 한 번에 3개씩. 반면에 세포 밖에 떠다니는 칼륨을 안으로 들여와. 몇 개씩? 2개씩. 농도가 나트륨은 안쪽보다 바깥쪽이 높았잖아. 그럼 바깥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는 안 하겠지. 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확산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반대로
농도가 작은 데서 높은 데로 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지? 칼륨도 마찬가지야. 바깥쪽보다 안쪽이 높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끄집어 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나트륨 펌프, 칼륨 펌프는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얘가. 손바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래쪽 세포 안쪽을 향할 때는 나트륨이 이 단백질에 3개가 붙어. 그러면 이 단백질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바깥쪽을 향하게끔. 그럼 나트륨 3개가 떨어져. 그리고 칼륨이 2개가 붙어. 그럼 다시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그럼 칼륨 2개가 떨어지고 나트륨 3개가 붙으면 다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트륨을 내보내고 칼륨은 들여오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저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뭔데요? 얘기할 거야. 기다려. 그래서 나트륨은 3개를 내보내고 칼륨은 2개를 내보내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나트륨이 3개가 나갔어. 즉 양이온이 3개가 나갔지. 반면에 칼륨은 몇 개 들어와? 2개가 들어오지.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양이온 하나를 어떻게 한 거야? 얻어요. 왜 얻어? 3개가 나가고 2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를 잃은 거지 임마. 그지? 하나를 잃었어.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포 안쪽의 전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그거야. 그래서 분극 상태의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 의해서 나트륨이 3개 나가고 칼륨이 2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는 양이온이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 안쪽이 뭐더라?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더라. 세 번째는요. 막 단백질의 전하가 음전합니다. 이 세포막에 붙어있는 이 단백질들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주변이 전부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이게 책에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냐? 여기 단백질들이 전부 음전하여. 따라서 요 3가지 이유, 나트륨이 칼륨에 비해서 훨씬 많고 그 나트륨이 세포 바깥쪽에 많다. 그 다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3개가 나가고 칼륨이 2개가 들어온다. 그리고 세포 안쪽에 있는 막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띈다. 3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 신경세포, 즉 뉴런의 안쪽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다. 됐니?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불러? 분극. 안쪽이 음전하, 바깥쪽이 양전하다 이런 뜻이야. 분극.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분극부터 갑니다. 첫 번째, 분극은 평상시야. 평상시.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를 얘기해. 그러면 자극을 받지 않은 이 뉴런에서 세포 안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전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음전하.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전하? 양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 즉 세포 안과 밖이 음전하와 양전하로 전하가 나눠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분극이라고 불러준다. 됐습니까? 세포 안과 밖이 나눠져 있다. 극이. 어떤 이유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트륨 칼륨 펌프.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아까 얘기했어. 뭐를 소비한다? ATP, 에너지를 소비해. 그치?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능동수송. 능동수송. 이 능동수송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아니야.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게 능동수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게 아니고 빈부격차를 더 키운다는 의미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나트륨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들여오는 거야. 왜?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았으니까. 칼륨은 안쪽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 에너지가 바로 ATP라고. 그래서 선생님 적어놓은 게 능동수송이라는 과정이고 얘는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킨단 말이야.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트륨은 어디가 더 농도가 높아? 바깥에. 바깥쪽이 높다 그랬지. 바깥쪽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디에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에는 저농도고 바깥쪽은 고농도라 이 말이지. 반면에 칼륨은 어디가 농도가 높았지? 그래서 이번에는 밖에서 안쪽으로 가지고 온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 결과 아까 얘기했어. 이것도 칼륨은 세포 안에 더 많이 분포하고 나트륨은 세포 밖에 더 많이 분포한다. 언제? 항상. 세포 안과 밖에 농도가 같아지는 시기가 딱 한 번 있어. 살면서. 죽을 때? 죽고 나서. 그래요? 죽으면 에너지를 못 만들거든. 그러면 ATP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펌프가 작동을 해 못해. 못해. 그럼 나트륨과 칼륨이 전부 확산에 의해서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근데 뉴런이 감각을 받을 때 이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감각을 받지 못하는 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감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잖아. 너 지금 내 소리도 듣고 있고 빛으로도 보고 있고 네가 지금 손도 만지고 있잖아. 그 모든 게 다 감각이지. 끊임없이 감각은 우리 몸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색이냐 못 느끼는 색이냐 그 차이인 거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 사실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 밑에 나와 있는 요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농도 차이로 인해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확산하고 싶어해. 그지? 나트륨은 바깥이 농도가 높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고, 칼륨은 안쪽에 농도가 높으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거라고. You got it? 그런데 칼륨은 나갈 수 있도록 이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빠져나가 칼륨은. 반면에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더라. 알겠습니까? 대부분 닫혀 있더라. 그래서 세포 안으로 거의 확산하지 못한다. 칼륨은 일부 확산하지만. 됐지요? 이때 하전 상태라는 게 이제 전기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세포막 안쪽은 무슨 전하? 음전하. 세포막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게 된다.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그러면 이때 세포막 안쪽의 전위를 우리가 뭐라 불러? 휴지전위. 여기서 말하는 휴지전위가 뭐 휴지, 티슈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뭘까? 거대요. 아, 예? 쉬고 있는 거? 그렇지. 휴식기 상태. 휴식기 상태의 막전위를 우리가 휴지전위라고 불러주고, 이 전위차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얼마? 70mV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고 칼륨 통로도 사실 닫혀 있어. 근데 살짝 열려 있는 애들이 가끔 있다라는 것뿐이고, 어쨌든 나트륨이랑 칼륨 통로에서는 이온이 통과하지 못하고 뭐에 의해서만 통과한다? 휴지죠. 아니, 이온이 뭐에 의해서 통과한다? 펌프요?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 나트륨 통로, 그 다음 칼륨 통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이름이 붙었냐?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쓰니까. 얘네 둘,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라고 불리는 요 두 개의 단백질들은 왜 통로라는 표현을 해? 조금씩 빠져나가. 에너지를 안 쓰니까. 얘들은 에너지를 안 써. 그래서 지금 여기서 0초의 자극을 줬지. 자극을 주기 전에 상태, 즉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는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불러? 분극. 그리고 이때 전위가 바로 무슨 전위? 휴지전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농도 차이를 유지시켜 주는데 ATP를 이용한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탈분국. 탈분국이 뭐요? 빠져나간 거? 탈출한 거? 탈출하는 건 아니고 분국 상태를 이탈한다. 벗어난다. 알겠죠? 81쪽. 자, 휴지 상태의 뉴런에 뭐를 주면? 자극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자극을 주면 뭐가 열려? 뉴런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이 나트륨이 어떻게 돼? 세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 왜? 농도가 어디가 높으니까? 바깥쪽이 높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무슨 현상에 의해서? 써놨는데? 확선? 그렇지. 확산에 의해서. 확산이라 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지. 그럼 확산은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ATP 소비 X 써놓은 거지. 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양이온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포 안쪽에 막전이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들이 들어오니까 점점점 마이너스가 줄어들다가 많이 들어오면 플러스까지 올라가 버리겠지. 이해됐어요? 그거야. 그래서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1번.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2번.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막전이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거지? 3번. 막전이가 상승한다. 3번. 상승하다 어디에 도달하면? 자, 밑줄 쫙. 역치전위. 역치전위가 뭘까? 지금 선생님 역치전위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지? 마이너스 50mV라고 써놨어. 이게 뭘까? 이 뉴런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기가 마이너스 50mV야. 즉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있으면 이 손 위에 먼지가 앉잖아. 네. 그지? 먼지 앉지. 느끼는 사람. 그럴 줄 알았다. 느껴? 네. 손바닥에 먼지 앉는 거 못 느끼지. 왜? 자극은 받지만 그 자극이 뭐보다? 역치전위보다 높이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 통로가 열렸는데 그 열린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쭉 들어와서 자극받은 부분이 역치전이 마이너스 50mV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제 뉴런에서 이제 감지를 하는 거지. 야 어디 지금 열려 있어. 빨리 가봐. 왜? 다 마이너스 70 상태일 텐데 자극받은 부분에서 마이너스 50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0mV에 도달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이 쟤 열렸네? 그럼 나도 열어야지. 왜 쟤들 열어? 나도 열 거야. 하고 주변에 있는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된다? 열리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뉴런의 나트륨 통로가 열린 다음에 나트륨들이 들어와서 안쪽이 뭐가 되면 역치전위 이상 자극이 올라가면 전위가 올라가면 주위의 나트륨 통로들이 나트륨 통로를 연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급속하게 나트륨이 유입이 싹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막전위가 어떻게 된다? 나트륨이 대량으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막전위가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상승한다. 맞니? 그럼 나트륨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잖아. 그럼 나트륨 농도는 세포 안과 밖 중에 어디가 높아?
왜? 빠져나가니까.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나트륨이. 그럼 아니요. 그럼 어디가 높아? 나트륨 농도는? 아니요. 밑에가 그냥 아닐까. 아니야 밖이야. 아니 근데 저기 나 태국 밖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왜 밖이야? 그렇네.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무조건 바깥쪽이 높다고 나트륨 농도는. 그럼 이제 문제. 선생님 안쪽으로 들어온다면서요. 약간만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확산이란 말이야. 확산이라는 건 어떻게 돼?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상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계속 나트륨을 다시 내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포 안과 밖에 나트륨 농도가 같아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이 어떻더라? 안으로 유입이 돼도 그래도 바깥이 높더라. 자, 어찌됐건 그래도 이 세포 안쪽은 나트륨도 많이 들어오고 이미 칼륨도 많이 있었던 상태지. 아까 얘기했듯이 칼륨은 안쪽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세포 안쪽은 무슨 전하? 플러스의 양전하로 바뀌고 바깥쪽이 뭘로? 마이너스의 음전하로 바뀌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플러스 35mV까지 또는 대부분 교재에서는 플러스 30이라고 씁니다. 플러스 30mV까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자극의 세기가 정해져 있다고. 막전이가. 알겠니? 역차라 쓴 거예요? 역치. 역치요? 응. 역치가 뭐였죠? 아 요거 말하는 거야? 아 이거 밑에 저거 어떤 거? 그래프. 이거? 그래프. 아 이거 역치.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50mV. 뉴런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기를 역치라고 불러. 그거보다 더 작은 자극도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에 먼지가 앉거나 뭐 이런 것들 못 느끼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플러스 30에서 35mm까지 급격하게 자극을 받은 이후에 얘들이 쭉 올라가서 어디에 도달하고 역치에 도달하고 역치 이후에 어떻게 돼? 쭉 급격하게. 왜? 역치에 도달하면 주변의 나트륨 통로들이 열린다 그랬으니까 급격하게 상승하는 요 구간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불러준다고. 탈분극. 넘어가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이번에는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돼? 어디에 도달하면? 활동 전이에 도달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를 어떻게 해? 닫아. 그럼 나트륨은 더 이상 유입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지? 그러면 뭐가 열려 이번엔?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너는 왜 칼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엄마. 자,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뭐가 열린다? 칼륨 통로가 열린다. 그럼 이제 문제는 칼륨은 어디가 농도가 높았지? 안쪽이 높았지. 그러니까 이 칼륨은 어디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뭐 한다? 확산한다. 역시 ATP 써? 안 써? 안 써. 그런데 막전이는 어떻게 돼? 내려가. 왜? 플러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지. 됐죠? 근데 이 칼륨은 문제가 있어. 훅 열었다가 훅 닫는 게 아니고 열리는 속도도 느려. 끼 닫히는 속도도 끼 쿵 느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이 칼륨 통로는 마이너스 70mV에 다시 도달하게 되면 요 마이너스 70mV 즉 아까 뭐였어? 휴지전이. 그치? 그래서 자 바깥쪽으로 확산이 되고요. 칼륨 통로가 휴지전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 마이너스 70이 되면 바로
닫아버릴 수가 없거든. 마이너스 70ml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야 닫아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쿵 이렇게 닫힌다고.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얘가 닫히는 사이에도 칼륨이 어떻게 돼? 들어가요. 조금씩 더 나가겠지. 아, 바깥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원래 나가야 할 양보다 더 어떻게 된다? 과도하게 나가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0 여기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70 여기서부터 닿기 시작했는데 얘들이 이렇게 더 내려가는 이유는 칼륨의 통로가 어떻게 닫히기 때문에 더 느리.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칼륨 통로가 닫히면 자, 요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마이너스 70보다 더 아래인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옆에 적어놨어. 마이너스 80. 휴지전이 마이너스 70이고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 그 과정을 우린 뭐라 불러? 분극이 조금 더 과해졌다. 과분극이라고 불러. 됐어요? 과분극이 일어난다. 그러면 재분극 이후에 열려있던 칼륨 통로가 모두 닫히고 나면 다시 뭐가 작동해?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서 들어온 나트륨은 어떻게 내보내고 빠져나간 칼륨은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지? 그거야. 그래서 칼륨 통로가 닫히고 나면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에 의해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분극 이후에 나트륨 칼륨 펌프의 분극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의 탈분극 활동전이에 도달하면 칼륨 통로의 재분극 과분극에 도달하면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의 분극. 이 과정.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휴지전이로 다시 회복된다. 자, 여기 있는 옆에 요거 적어두세요. 선생님이 요거 정리해 놓은 거야. 분극은 ATP를 소비해서 무슨 박단백질?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이 바깥으로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막전이는 마이너스 70V의 미리볼트의 휴지전이. 그 다음 자극을 받아서 탈분극이 돼버리면 ATP는 소비가 돼? 안 돼? 안 돼. 그냥 뭐야 얘는? 나트륨 통로를 통하는 거고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두 가지의 전이 마이너스 50mV의 역치전이 만약에 역치전이보다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그냥 뚝 떨어져. 그리고 플러스 30에서 35mV의 활동 전위. 마지막으로 활동 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재분극에 도달하게 되고 재분극 역시 ATP 소비하지 않고요. 얘는 이온이 칼륨 통로. 그치? 칼륨 통로. 그리고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빠져나가면 어디? 마이너스 80mV의 과분극에 도달하게 된다. 됐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된다? 얘는 분극으로 넘어간다. 됐니? 저 30이랑 35. 아, 35. 30이나 35. 자, 그럼 이제 문제야. 자, 보세요.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소리가 점점 세지면 뉴런이 느끼는 탈분극이 활동 전이가 더 커질까? 약한 자극을 받으면 플러스 30이지만 강한 자극을 받으면 뭐 플러스 60일까? 아니야. 자극의 세기하고 상관없이 이 막전이의 활동전이 플러스 30은 항상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알겠습니까? 모든 뉴런의 이 활동전이는 플러스 30으로 일정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실모열. 실모열. 밑에 나와 있어. 막전이의 변화는
자극 세기와 관계없이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막전이는 플러스 30으로. 그런데 자극의 속도가 아니, 자극의 세기가 세면 이 활동 전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요 빈도가 어떻더라? 더 크더라. 자극이 강할수록. 그래서 요 2번.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활동 전위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알겠니?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흥분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우리가. 이제 흥분의 전도야. 전도는 아까 뭐라 그랬지? 하나의 뉴런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이동이었어. 맞니? 그래서 뉴런의 한 부위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몸통을 자극을 하면 이 자극은 가만히 있어? 퍼진다고. 뉴런으로 퍼진다고. 그래서 이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이웃한 부위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탈분국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요게 똑같은 뉴런이야. 똑같은 뉴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어떻게 자극이 변하는지야. 그럼 얘가 지금 자극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여기가 탈분국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 안에 있는 나트륨들이 어디로? 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탈분국이 된다고. 또 얘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요 부분이 탈분국이 된다고. 그러니까 탈 옆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지. 알겠니?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탈분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가 돼? 재분국이 되고. 맞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가 돼? 분국이 돼. 그래서 분국, 요 위에 분국, 탈분국, 재분국, 분국, 탈분국, 재분국, 분국 이런 식으로 분탈제 이렇게 간다고. 그럼 얘는 돌림노래처럼 얘가 재분국이 되고 얘가 탈분국이 됐어. 시간이 더 지나면 얘는 분국, 그 옆에 얘는 재분국, 얘는 다시 탈분국 이런 식으로 옆으로 웨이브 타듯이 쭉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마리집 맞죠? 마리집 할 때 점프한다 그랬는데 마리집은 만약에 여기가 마리집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아니고 요 다음 걸로 바로 여기가 아예 생략돼서 다음 걸로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봐야지. 어떻게요? 여기서 나트륨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어차피 여기 상관없으니까 가도 여기는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 나트륨 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쑥 가버리면서 중간중간 뛰어서 점핑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요거를 선생님이 요 옆에다 그려놨거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게 뉴런이야. 여기 한 구간이 A, B, C, D가 뉴런인데 선생님 구간을 A, B, C, D, E로 나눠놨어 지금. 그리고 자극을 T1일 때 자극을 C에다가 줬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지금 C는 자극을 받았으니까 탈분국이 되겠지. 근데 A, B, D, E는 아직 자극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얘들은 아직 뭐다? 분국. 됐어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자극을 받은 C는 어떻게 바뀌어? 탈분국에서 재분국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재분국이 되면 이 탈분국이 양 옆으로 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C에서 탈분국이 BD로 확산이 돼. 또 BD에서 그 다음 시간이 또 지나면 AE로 확산이 되고. 그럼 BD는 다시 재분국, C는 원래대로 분국. 그래서 분탈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 아까 했었지. 요거 막전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내려온다 그랬지. 맞아요? 자, 그럼 C를 보면 C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겠지. 분국이었다가 자극을 받아서 탈분국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분국이 됐다가 다시 분국이 되겠지. 그래서 C에서의 전이는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 T3를 보잔 말이야. T3.
요때의 위치를 보면 C는 이미 자극을 받고 탈, 재, 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렇지? C의 위치는 가장 앞쪽에 와 있다고 여기에. 이미 탈분국과 재분국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일 때 이 위치에 따른 이 전위를 보려면 얘가 가장 앞쪽에 있어야 된다고. 자극을 받은 친구가. 왜? 이미 받은 지 한참 됐으니까. 그 다음에 B하고 G는 재분국이니까 여기 라인 어디 중에 있어야 되겠지? BD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지워져? 여기 A하고 E는 이제 탈분국이니까 여기 사이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A하고 E 바깥쪽에 이렇게 뭐가 또 있다면 걔들은 아직 여기 위에 지하겠지? 자극을 안 받았으니까 이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전위의 변화를 보고 싶으면 요렇게 보면 돼. 근데 반면에 뭐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막전위를 보려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1, 2, 3, 4를 보면 지금 보세요. 1번은 탈분국, 재분국을 지나서 분국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 거야. 탈분국, 재분국이 지나서 분국으로 올라가는. 2번은 탈분국만 지났지.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탈분국에다 재분국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 1번은 쭉 올라가기만 올라가기만 하겠지. 2번 여기 2번 3번 아니야 여기구나. 얘가 탈분국이구나. 3번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겠지. 탈분국이니까. 마지막 4번은 아직 자극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그냥 아직 분국 상태. 그러니까 얘는 분탈재, 얘는 분탈재, 재인데 일부 재분국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얘는 다시 분국까지 돌아온 거고. 1번은 분국, 2번은 재분국, 얘는 탈분국. 마지막 얘는 자극을 받지 못했더라. 그래서 요 그래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항상 뭐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 같은 걸 주면서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이너스 80의 위치를 찾는 거야. 그래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왜? 마이너스 80은 여기거든. 지금 그치? 여기.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2mV지 참. 플러스 30mV. 이 두 개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보면 나트륨이 먼저 들어오고 칼륨이 나중에 들어오지. 맞아요? 나트륨은 먼저 들어오고 칼륨은 나중에 나가지. 그럼 막을 통한 이 물질의 이온의 교환은 나트륨이 먼저 꿀렁 올라오고 칼륨은 조금 더 천천히 꿀렁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요 지점보다 요 지점이 더 어떻더라? 먼저 있어. 그 얘기는 먼저 있는 친구가 누구의 그래프다? 나트륨의 막투가도 그래프고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칼륨의 막투가도 그래프더라 라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 흥분이 생기면 나트륨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칼륨이 들어오는 거니까. 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이 흥분의 전도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첫 번째, 마리집 유무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마리집 유무. 지난 시간에 했었지? 마리집이 있으면 무슨 도야? 전도. 그지? 마리집 없으면 그냥 전도. 다음 두 번째, 축삭돌기의 지름. 현승이 자냐? 몇 시예요? 2시 48분. 자, 마리집이 있는 친구는요, 뭐가 일어난다? 도약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빠르다. 끝. 그 다음에 이 지름이 클수록 어떻더라? 흥분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끝. 왜? 나트륨의 확산이 훨씬 더 잘 되니까 내부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보면 얘는
A하고 B는 마리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A가 지름이 더 넓잖아. 그러니까 A가 가장 빠르게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의 속도로 흥분이 전도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여기 뒤에 흥분 전달 나갑시다.